카이리 어빙 복귀 효과를 받으며 3연패 탈출에 성공한 브루클린 네츠. 그러나 홈 2연전이 시작되면서 어빙이 다시 전력에서 빠진 가운데 그들의 이번 상대는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만났던 밀워키 벅스였습니다. 시즌 첫 만남에서 대패의 굴욕을 맛봐야 했던 브루클린. 그러나 그들의 악몽은 또다시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NBA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MVP 레이스 1, 2위를 기록 중인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케빈 듀란트 두 선수가 1쿼터 초반부터 득점을 주고받으며 시작된 경기. 하지만 밀워키는 제임스 하든을 향해 트랩 디펜스를 가동하며 브루클린의 공격을 서서히 정체시켰고, 최근 5경기 기준 경기당 3점 성공 개수 최하위를 기록 중인 브루클린의 저조한 외곽 생산력은 밀워키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공격이 막히는 동안 밀워키는 간격을 벌려나갔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는 아데토쿤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밀워키의 주전 센터로 뛰고 있는 바비 포르티스가 연속 미드레인지 득점을 성공시키며 좋은 슛감을 보여주더니 또 하나의 점퍼를 추가하면서 1쿼터에만 10득점을 몰아칩니다. 이 와중에 포르티스는 와이드 오픈 덩크 찬스를 놓치는 팬서비스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경기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밀워키는 브루클린의 외곽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며 제임스 하든에게 패스를 강요하는 골밑 도움 수비를 펼쳤고, 브루클린은 1쿼터 단 1개의 3점슛만을 성공시키는 데 그치며 밀워키의 수비 플랜을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2쿼터 브루클린에서는 신인 캠 토마스가 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느슨해진 브루클린 공격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오픈 덩크를 놓친 민망한 장면을 제외하면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바비 포르티스의 퍼포먼스는 2쿼터에도 이어졌습니다. 좋은 슛감을 바탕으로 코너 3점 슛을 성공시킨 포르티스는 2쿼터 9분경 풋백 득점에 이어 상대 파울까지 유도해냅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는 브루클린의 골밑은 포르티스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아데토쿤보가 파울 트러블로 빠진 밀워키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포르티스는 전반전에만 무려 20점을 몰아치는데 성공했고, 좋은 수비까지 선보이며 밀워키의 공수를 책임졌습니다. 한편 밀워키는 제임스 하든에 대한 트랩 디펜스를 유지했고, 리듬을 잃은 하든의 2쿼터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밀워키의 트랩 디펜스 이후 빠른 리커버리는 하든의 턴오버를 만들어냈고, 제임스 하든의 연속 드라이브인 시도는 밀워키의 페인트존 수비에 막히고 말았죠. 하든의 저조한 경기력이 이어지는 동안 밀워키는 2쿼터 중반부터 벤치 멤버들을 가동했음에도 조던 워라와 로드니 후드를 비롯한 롤 플레이어들의 득점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워키는 2쿼터 중반부터 스크린을 통해 의도적으로 조던 워라와 라마커스 알드리지의 매치업을 만들어냈고, 워라는 알드리지의 느린 발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득점을 적립했죠. 여기에 2쿼터에만 7득점을 기록한 후드의 활약은 주루 할러데이와 그레이슨 알렌 등 일부 선수들이 메디컬 프로토콜로 빠진 밀워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브루클린에서 믿을 선수는 이번에도 케빈 듀란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듀란트가 전반전에만 무려 19득점을 몰아쳤음에도 캠 토마스 정도를 제외한 동료 선수들의 득점 지원은 열악했고, 브루클린이 밀워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끼는 동안 전반전 종료 시점 두 팀의 간격은 11점 차로 벌어지게 됩니다. 3쿼터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브루클린은 전반전 극도의 부진에 시달렸던 제임스 하든의 득점력이 살아나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가 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하든은 3쿼터 밀워키가 1대1로 수비 전술을 전환하자 리머텍이 살아나며 전반전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었죠. 그러나 밀워키는 좀처럼 분위기를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데토쿤보가 듀란트의 수비를 벗겨낸 뒤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내더니 이번에는 전반전 존재감이 적었던 크리스 미들턴이 3점슛과 함께 수비를 하던 니콜라스 클렉스턴의 파울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3쿼터에 두 팀의 간격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외곽 생산력 차이였습니다. 브루클린은 크리스 미들턴의 야투 시도를 제어하기 위해 더블팀 수비를 시도하지만 이는 웨슬리 매튜스의 3점슛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야니스 아데토쿤보까지 3점 대열에 합류한 밀워키는 어느새 간격을 19점 차로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밀워키의 3점 폭격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브루클린의 허술한 수비 로테이션은 미들턴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줬고 미들턴이 이를 놓칠 선수가 아니었죠. 이번엔 오픈코트 상황을 살리며 득점을 올려놓는 아데토쿤보. 이런 수비로는 브루클린이 미러키를 이기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수비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브루클린의 공격이었습니다. 3쿼터 중반부터 다시 하든에게 트랩 디펜스를 가동하는 미러키. 클렉스턴이 공격에 나섰으나 아데토쿤보가 있는 미러키의 골밑은 강력했습니다. 그렇다고 브루클린의 3점 라인 공세가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러키는 브루클린 선수들의 빈약한 슈팅력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방어를 가동했고 브루클린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죠. 이러다 보니 브루클린의 득점은 터프샷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브루클린이 3쿼터 단 2개의 3점슛만을 기록하는 동안 3점 라인 공세에 나선 미러키는 무려 7개를 몰아쳤습니다. 이 와중에 아데토쿤보는 하든의 수비 앞에서 엔드원 플레이를 성공시켰죠. 20점 이상으로 벌어진 격차에 케빈 두란트도 지친 걸까요? 그나마 득점을 책임지던 두란트마저 오픈 찬스를 놓치고 말았고 3쿼터 초반 잠시 살아나나 했던 하든의 경기력도 다시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을 향한 미러키의 더블팀 수비는 매우 효과적이었고 상대의 맞춤형 수비에 별 대응을 하지 못한 하든은 벤치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후에도 브루클린의 무기력한 경기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하든 못지않게 부진하던 패티 밀스의 얕은 안조는 심각했고 박스아웃조차 되지 않으며 상대에게 손쉬운 세컨 찬스 득점을 허용하기도 했죠. 물론 브루클린이 이대로 경기를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4쿼터 공격에서 고전하던 클렉스턴이 드디어 제 몫을 하기 시작했고 외곽 수비까지 살아난 브루클린은 하든과 클렉스턴의 멋진 패스 플레이를 통해 12점 차까지 간격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격전은 너무 뒤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러키는 20점 차 이상의 간격을 뒤집힐 만큼 약한 팀이 아니었죠. 브루클린은 미러키의 3점슛을 강요하는 수비에 여전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브루클린의 추격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그들의 외곽 성공률이었습니다. 반면 자비가 없었던 미러키 선수들은 3점 라인 공세를 펼쳤고 바비 포르티스의 3점슛은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어놓기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아데토쿤보의 정확한 크로스 패스가 더 빛난 순간이었죠. 그리고 스티브 내시 감독은 종료 6분 58초를 남기고 주전들을 교체하면서 경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소 이른 시점이긴 했지만 경기력 차이가 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게 브루클린은 이대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이로써 그들은 홈 5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날 경기의 베스트는 바비 포르티스입니다. 그는 브루클린의 약점인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25득점 11리바를 기록 아데토쿤보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이날 경기의 워스트는 제임스 하든입니다. 그는 미러키의 집요한 트랩 디펜스에 대응하지 못한 채 저조한 경기력을 노출하며 팀의 패배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또한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의 부진 외에도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3점 성공률과 스티브 내시 감독의 출전 시간 분배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브루클린 네츠는 절대 미러키 벅스 등 강팀들을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